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 부산에는 아침 새벽에 천둥, 번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때려서요. 어제 간밤에 잠을 설치신 분이 계실 텐데 평소에 자기가 좀 생각이 좀 그랬으면 아마 공포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특히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니까 또 특히 침수 지역 또 운전하고 갈 때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면 되지 않잖아요. 자, 오늘은 또 대표이사님이 지방 순회하는 일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대구 경북본부, 오후 5시 불경본부 이렇게 되어 있고 내일 오전 아마 10시 반이 아마 광주로 30분 정도 당겨서 아마 이번 주에 될 텐데 당겨서 광주 본부에서 있고 오후 5시에는 대전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말 토요일은 또 우리가 최초로 바이오사부 원데이 세미나가 예정돼 있죠. 굉장히 바쁘게 보내줘야 될 남은 일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때 그 본부별로 총괄 본부별로 체험 사례 발표하실 분들은 미리 미팅을 좀 해서 선발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발표 시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또 이왕에 하는 거 참여하신 분들에게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서 명단은 오늘 중으로 뭐 우리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발제는 어, 퀀텀 수기 설치법,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 방법, 그리고 운영법. 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카테의 항목인데 이 세 가지를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은 이 세 가지 다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한 가지만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한두 가지도 좋고 그런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아침에 일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재 이 바이오 산업 그래서 이제 중단될 만에 제가 말을 잊어먹었네요. 하여튼 이제 이 우리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주제 내용들이.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제가 대표로 우리가 발표자를 선정해서 오늘 아침에 좀 잘 정리해서 해주시려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무실 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수기를 뭐로 쓰지? 아니, 우리 음용수를 뭐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예전에 했거든요. 그러면은 생수통을 갖고 와서 물을 부어서 하는 걸 할까? 아니면은 정수기를 넣을까? 정수기를 넣으면 어디 회사 정수기를 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물이라는 것은 니즈가 소비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공급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자에게 그 니즈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역시 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이러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게 우리가 다만 그것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전달하는 게 우리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또 보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발제를 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몰입해 본 적이 있는가? 이유를 갖다가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정의를 만나서 최승희 대표하고 미팅을 하고 나서 저는 그전에는 그냥 평탄한 삶, 일상적인 삶, 내 몸의 프로그램대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런 삶을 왔고 또 살아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정의를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세 번째 최승희 대표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확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른 뜻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됐었죠. 그래서 정인을 만났을 때 이 정인이 추구하는 이 사업 행위가 이것은 제가 삶을 마감하기 전에 내가 이루어야 될 미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아침에 이 시간에 제가 길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은 결국 바로 뭐냐면 이 정인 수세프 사업이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이 아이템 도구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 삶의 방법이라든지 삶의 가치관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어떤 물을 마시는데 대장에서 한 80%가 흡수가 되고 소장에서 20%가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30초면은 혈액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고 1분이면 뇌 생식기로 이동해서 10분이면 피부로 가고 40분이면 우리 몸 전체에 물이 돌고 2시간이면 그래서 소변에 배출되고 1개월 되면은 완전히 이제 물이 배출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거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퀄텀 바이오워터 물을 마시고 나서 내 몸에 변화가 없다. 라고 하면 예전의 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정수기 물로 또는 수부스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 우리 퀀텀 바이오스 수 자체가 가성비도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봤을 때는 이러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이 바이오토 퀀텀 수가 우리 사람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에 가서는 우리가 좀 확신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명수 본부장님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국영수 본부장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에 비 많이 왔죠. 오늘 아침은 날씨가 갠 것 같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우는 게 아니죠. 운다고 표현을 안 하죠. 아침에 새 한 마리가 이제 지저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좀 즐겁긴 한데요. 제가 어저께 물을 좀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술을 먹고 잤어요. 그래서 좀 아침이 좀 오늘 좀 찌뿌둥하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컨덤 주기 설치법이라든가 뭐 효율적인 관리 방법, 뭐 음용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인데, 컨덤 수기 설치 방법은 뭐 우리 대표님께서 늘 이제 말씀 잘 해주시고 영상으로도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10분 참조하면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제가 일단은 설치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물건이 도착하면 전체적으로 씻어줍니다. 전체적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활성 필터 규조라이트라든가 뭐 바이오불이라든가 뭐 규조토라든가 이런 거 쭉 5계단 있지 않습니까? 활성탄을 먼저 뜯어가지고 물에다가 일단은 이제 수도 꼭지를 틀어놓고 물에 좀 흘려보내고 먼저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상 흘려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물에 먼저 수도꼭지에 틀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씻어주고 맥반석은 이제 소금에다 일단은 끓입니다. 끓여서 이제 별도로 준비하고 바이오볼은 그냥 이제 물에 씻어만 주고 그다음 세라믹 볼을 조립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라믹 볼은 잘 다뤄야 됩니다. 거기 물을 약간 먹거나 이러면 세라믹 볼이 비틀거나 이러면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천연 본드로 저기 붙여놨는데요. 그게 잘 떨어져 나가서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반품하고 요청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스펀지나 아니면은 물로 손으로 해서 살짝만 이렇게 터치해주고 씻어주고 밸브를 나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밑에 바킹이 2개가 있는데 한 개는 밑에 한 개는 그 세라믹 볼 위에다가 이렇게 넣고 조여주는데 그것을 조일 때 세라믹 볼 밑에 붙여놓은 받침대가 있습니다. 회색 하얀색이든 회색이든 그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위를 손을 잡고 그 밑에를 나사를 돌리면서 그 위에도 같이 살짝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물리고요. 아니면은 그게 밑에만 이렇게 계속 조이게 되면 밑에가 이제 너무 세게 조이다 보면은 바킹이 옆으로 삐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에 하고 같이 이렇게 살짝 살짝 돌려주는 것이 좋고, 바이오블을 직접 만져가지고 돌리거나 이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이오블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수도꼭지는 어쨌든 제일 밑에 다 씻은 다음에 먼저 이렇게 그 똑같은 방법으로 앞뒤로 바킹을 하나씩 끼워 가지고 이게 조여 가지고 일단 비치를 해놓고, 이제 순서대로 일단은 밑에 받침대, 그다음에 12리터짜리 그 수도꼭지를 끼워 가지고 밑에 받침대를 받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하얀 색깔 그 정인 바이오트 컨텀이라고 찍혀 있는 그거를 넣고, 어 일단은 이제 맥반석을 다 씻었으면 그 밑에다가 제일 12리터짜리 통에다 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아까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세척해 놓은 활성 필터를 중간에다가 이제 끼운 다음에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8리터짜리 이제 그 위에 통을 씻고 이제 바이오볼 끼운 다음에, 세라믹 볼을 끼운 다음에 음, 그 통에는 이제 바이오볼 넣고, 이런 순서로 해서 세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저는 이제 2009년도부터 어쨌거나 이 이제 정수기를 뭐 설치를 한다, 정수기를 산다 이런 개념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었고, 실제로 내 몸속에서 수분이 다 빠졌을 때 오는 그런 그 감각을 제가 알아요. 그때는요, 정말 이 기력이 아예 뭐, 어, 기력이 없어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환경까지 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은 정수기 물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 저는 이제 혐오감까지 느낄 정도로 정수기에 대한 그 피해가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각인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수기는 뭐 설치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텀 수기가 나오면서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각 리더분들에게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뭐 본부장님이 됐든 이사님들이 그 설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저기 상황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하면서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각자 알아서 이렇게 뭐 설치해 보면 전화상으로도 이게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설치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어, 뭐 밑에 12리터짜리는 맥반석을 한 번씩 다시 끓여주고 청소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위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조금 늦으면 일주일이 좀 지나서 2주 안에 저는 이제 꼭 한 번씩 그 위에 통을 세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돗물을 직접 붓기 때문에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불순물 내지는 그런 그 약간 미끈미끈한 그런 것들이 그 통 옆이나 바이오볼에, 그다음에 세라믹 볼에 이렇게 쌓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그 세라믹 볼은 다시 이제 씻고, 통 자체를 에, 부드러운 수건으로 그 세라믹 통을 다 닦아주고, 안쪽을 다 닦아주고, 세라믹 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드러운 뭐 수건 이런 걸로 이렇게 살짝 살짝 닦아서 그것만큼은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 그렇게 헹궈줍니다. 그러면 더 이제 뭐 이제 우리 필터를 더 관리하는데 도움이 더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물을 많이 안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이제 건조하죠. 건조하고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몸에서 냄새 많이 나요. 죄송한 얘기인데, 물을 많이 안 마시는 분들은 옆에 있어도 느껴지고요. 이분들이 그 속에 이제 원활한 그런 그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표가 납니다.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빨리 늙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제가 냄새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물을 안 드시는 분 치고 냄새 안 나는 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몸속에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내포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세포 활성화에 일단은 굉장히 도움을 주죠.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 그래서 피부도 굉장히 이제 윤기가 나고 그 아주 촉촉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데 이 물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물을 이제 자주 마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도 이제 천천히 이렇게 1시간 주기로 이렇게 뭐 한 컵 정도 이렇게 마시는 게 좋은데 좋은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저는 정수기 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 주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물, 건강한 물, 그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물이 하는 것은 역할이 피를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배출하는 데 도움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이 또 이제 피부가 늙고 빨리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몸속에 있는 염증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이 다 물이 하는데 물을 이제 무조건 많이 마신다기보다도 뭐 보시면 이건 증명된 내용입니다만은 그 체중에 맞는 이렇게 물을 음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이버에 한번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음,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자기 체중과 이렇게 뭐 비례해서 이게 마시는 것이 좋고 너무 이제 마른 사람이 물을 또 너무 많이 또 뭐 드시면 안 될 것 같고 70kg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한 2리터 이상, 2.1리터 이상 이렇게 마시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에 따른 그런 물을 마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조금 숙지해서 마시되 한두 모금씩 천천히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물을 마시지 말고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복에 한 잔 하는 것이 너무 좋고 식사는 이제 30분 전에 이제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물을 꼭 이제 저는 이제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할 때부터 이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잠자기 전에 꼭 한 잔 마셔라. 그리고 이제 유튜브 뒤져봐도 그 잠자기 전에 한 잔의 물은 우리 생명과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꼭 1시간 전이든 30분 전이든 물을 마시고 주무시는데 그렇게 되면 11시에서 한 2시 사이에 그 피를 이제 그 맑게 이제 돌려주는 그런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건강한 것이지 사실은 밤에 일하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건강한 하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은 더 사실은 이제 그 민감하게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고 사실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물, 건강한 물들을 시간마다 조금씩 잠자기 전에 이렇게 또 마셔주면 어, 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에 굉장히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화를 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노년층일수록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1시간마다 물을 마셔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예, 음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어쨌거나 우리 컨텀수 물은 끓여도 뭐 그냥 먹어도 상관없지만 끓여도 미네랄이 뭐 음, 파괴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끓여서 따뜻한 물을 드시면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구역질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차가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마시고 차가운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고 혹시라도 컨텀수를 이제 음용하게 해서 그분이 구토를 한다든가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분은 참 주의를 좀 필요로 얘기해 주시고 당신 뇌졸중 올 수 있으니까 이 물 먹기 싫어도 꼭 마셔라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얘기해 줘서 그분이 뇌졸중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는 분들. 그분들은 이 건강한 물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로 계속 먹게 되면 당연히 차가운 물의 역할은 어쨌든 내 몸을 붓게 만들고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안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졸중이나 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를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잘 말씀드려서 이 따뜻한 물을 계속 음용하게 하셔서 그 체질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물 대신 뭐 커피나 음료수 이런 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수좀 안 드시는 게 좋고 그 이뇨 작용 때문에 몸속의 수분을 오히려 다 뺏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물 대신 음료수, 커피 되도록 마시지 말고 좋은 건강한 컨텀스 물을 마시면서 건강 유지 잘하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사업을 열심히 잘 펼치고 계시죠. 국명수 본부장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다음에는 불경 지역에서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어 박성규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국명수 본부장님의 설명하신 그 내용과 거의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퀀텀 수기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뭐 방금 국명수 본부장님께서 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도 비슷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맨 먼저 퀀텀 수기를 구매한 구매자와의 첫 대면 포인트입니다. 설치하는 그런 시점이.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에 대해서 안정감과 신뢰감에 상당히 중요한 뭐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설치 후에 문제점을 없애는 데도 설치 절차가 뭐 더더욱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치 방법 등이 표준은 아니지만은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서 배송지를 다 부울경 본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을 받아서 뭐 원거리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직접 설치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가 가정인지 안 그러면 사무실인지 또는 뭐 기타 장소인지 이래 구분을 해서 준비물과 그런 부분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러 가는데 특히 가정은 뭐 크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안에 뭐 주방 기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 장소는 직접 바이오볼하고 맥반석을 아까 소금에 이어서 끓이는 방법으로 사전에 끓여서 준비를 해 갑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 갈 때 특히 맥반석 같은 경우에는 여분의 맥반석을 먼저 끓여서 포장을 해체하고 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맥반석은 또 도로 가져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제 차에 버너하고 냄비하고 뭐 그런 또 채그릇, 칼, 뭐 나무 주걱 이런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차에 항상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설치할 때 최고 중요한 부분이 패킹 부분입니다. 패킹 부분. 패킹의 부분이 물 나오는 부분하고 세라믹 볼에 있는 부분인데 먼저 상하 수조를 깨끗이 세척하고 난 뒤에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서 물기를 없애고 패킹을 내외부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는데 특히 물의 양 조절은 세라믹 필터의 조임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 사전에 세라믹 볼 정도 높이까지 장기도로 부어 가지고 떨어지는 물의 양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놓으면은
뭐 조인 밸브를 조금씩 그 조절하면서 물을 그 똑똑똑 떨어지게 그 최대한 잠궈서 고래하고, 그다음에 그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원방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 나사산이 좀 잘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살살 돌리면서 꽉 끝까지 그 나사를 다 이래 체결이 되도록 뭐 빙빙 그 천천히 돌리면서 조립을 하고, 이제 전체 조립을 그 밑에 베이스를 깔고 하부 수조 넣고 그다음에 활성탄 끼우고 그 위에 그 세라믹 필터가 들어있는 그 상부 수조를 엮고 물 붓고 그다음에 그 뚜껑을 엮는 그런 방법으로 조립을 하게 되면은 100% 신뢰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 후에 관리할 때 그 주의 사항은 방금 그 국명수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세라믹 필터는 항상 건조한 후에 만져야 됩니다. 그 건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분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해 가지고 분리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뭐 까만 뭐 흑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뭐 밖으로 이래 쏟아지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젖은 상태에서는 그 수조를 기울이시지 말고 항상 그 위치대로 있도록 해서 밑에 밸브를 만지다든지 그래 하셔야지, 이거를 기울이게 될 경우에는 세라믹 필터 안에 있는 그 흑연 같은 게 그 무게 때문에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맥반석은 한 달마다 뭐 끓는 물에 팔팔 끓여서 건조 후에 엮는 그런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맥반석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관리가 상당히 한 달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맥반석을 빼고 설치를 해도 뭐 물맛이나 물의 성질에는 뭐 동일하다고 제가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마셔봐도 제 입맛이 그런지 거의 뭐 비슷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부분은 뭐 좀 번거롭지만은 그 맥반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철저하다 하면은 뭐 맥반석을 엮고 그 관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활성 필터가 잠긴 채로 물을 한두 시간 정도 그 받아 놨다가 다른 통으로 받아서 뭐 음용을 하시게 되면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그 대표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꼭 좀 따라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음용 방법으로는 그 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 저희들 몸이 뭐 각종 위기에 그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방 뭐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몸에 있듯이 그 지방이 없을 때는 지방을 또 빼내서 태운다는 그런 뭐 그 저장 시스템이 있지만, 이 우리 몸에는 물 저장 시스템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물의 그 적정 섭취량을 매일매일 그 음용하게 되는데, 그 수치적으로 표현하면은 체중이 한 60kg 정도를 기준해서 그 자기 체중의 한 0.03 정도 곱하면은 뭐 최소한 자기 몸이 하루에 필요한 그런 물의 양이 된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고, 또 하루에 8회 내지 10회 그 나누어서 천천히 음용하라는 또 세계 건강보건기구의 그, 그 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아마 따라주시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더욱더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으로 조금씩 또 천천히 자주 마시기 하는 방법이 그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뭐 그 대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을 마셔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냐? 매일 식사하기 30분 전, 그리고 식사하고 2시간쯤 지나서도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그런 뭐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잠자기 전후에 꼭 물을 마시라는 그런 그 권고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 꼭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하루 중에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잠에서 깨어난 직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잠자는 7, 8시간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잠자고 난 후에는 꼭 물을 마시라는 그런 그게 있고, 그다음에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으로 그 물을 바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좀 머금은 후에 침과 함께 잘 섞어 음미하듯 조금씩 목으로 넘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입안 건조를 예방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식했다 싶으면 식후에 바로 물을 마시지 말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운동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서 수분 보충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그리고 반면에 커피, 녹차, 홍차 등의 그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물을 그 건강하게 마시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고, 충분한 물 섭취가 그 건강을 지키는 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큰 건강법이라고도 하며, 물 섭취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 중에서도 그 미네랄이 충분한 약 알칼리수는 지구상 최고의 명약 중에 하나이며 그 자체로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학적인 검증된 데이터 중심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최적화한 물이 우리 퀀텀 파동 에너지수죠. 이 물을 좀 전에 말씀하신 박성희 본부장 말씀을 좀 잘 새겨서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건강이 많이 좋아지겠죠.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사고 계시죠. 김연자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방금 전에 두 분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갖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퀀텀 술을 마시면서 또 그 요즘 그 구연산을 그 저 물에다 타서 먹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그 많은 분들이 그 혈관 질환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만, 복부 비만. 제가 일반적으로 어, 바닥 청소를 할 때 그 기름때 있잖아요. 그게 잘 지워지지 않는데 제가 그 베이킹 소다를 이 많이 애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찌든 때가 쉽게 벗겨져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그 우리 그 최석인 대표님이 저한테 그 구연산을 콘텀수에다가 타서 그 미스트에다가 뿌려주더라고요. 찌든 때 낀 데다가. 근데 그게 바로 이렇게 지워지는 걸 보여주면서 그 구연산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 몇 분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그 사무실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베이킹 파우더의 원리로 이제 그 구연산을 식물성 구연산을 타서 마셨는데 아주 새콤하고 마시기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기름때를 제거하는 원리로 이 구연산을 우리가 식용 그 구연산을 이렇게 콘텀수에다 타서 마시니까 거의 10배 정도의 효과를 본대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한 3일 정도 아침에 한 잔, 500ml에 그 티스푼으로 한 스푼을 타서 먹고 또 저녁에 또 한 잔 그렇게 마셔보니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개운하고 하루 종일 뭐 바삐 보내도 엄청 요즘은 거의 그 명현 반응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이 구연산을 타서 드시는 걸 좀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김효섭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음소거 풀어주세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있어요. 예, 예, 됐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남본부장 예, 김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에서 다들 퀀텀주기 설치 방법 및 음용 방법에 대해서 다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퀀텀수기가 도착했을 때 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내용물이 빠졌는지 아니면 잘못 파손되었는지 이런 검수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고객한테 설치하러 갔을 때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 물의 소중함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정수기를 떼어내고 저희 퀀텀수기를 설치할 때 고객은 물을 떠다 나르는 방법이 좀 불편하다고 하신 분은 정수기를 떼어내고 거기에 남아있는 호스가 있습니다. 배관. 그 호스를 저희 컨텀수기 맨 꼭대기에 보면 동그란 홈이 있는데 그 홈을 뚫어서 관을 넣으면 바로 이 밸브를 뭐 수동이든 자동이든 터치를 하게 되면 수돗물이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편리성을 좀 두고 설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퀀텀수기 설치 방법은 그런 응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물의 음용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물의 소중함, 생명수기 때문에 감사와 사랑으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대해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은 식사 따로 물 따로 이렇게 또 건강한 방법을 채택하는 언론들이 좀 많이 있고요. 세계보건기구라 그러죠. 거기에서는 하루 물 섭취량을 1.5리터에서 2리터를 권장하고 있답니다. 혹시나 뭐 감기나 폐렴이나 일반 질환에 걸렸을 때는 물을 한 10회 이상 자주 섭취해 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2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언론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신장이나 간이나 담낭이 좋지 않는 분들은 물을 1리터 이내로 드시는 게 좋다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체질마다 좀 다르고요. 우리는 산성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 알칼리수를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 알칼리수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많은 뭐 보도 자료나 책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알아야 면장을 한단 말이 있듯이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다 보면 우리가 물에 대해서 아 이게 생명수구나 우리 몸을 살리는 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수조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상부 수조가 있고 이제 하부 수조가 있어요. 상부 수조는 8리터, 하부 수조는 12리터인데 하부 수조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상부 수조에 물을 붓게 되면 그 물이 가운데로 이제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고객들 경우 들어 있는데 항상 이제 하부 수조를 물을 뺀 상태에서 상부 수조를 물을 채울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쓰기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람 잘 모르고 밑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위에 있던 상부 수조 다시 물을 부어서 하부 수조도 물이 차 있고 상부 수조 물이 차 있을 경우에 이게 전혀 지장이 없다고도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이 가운데로 막 삐져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주제는
좀 기본적인 주제로 퀀텀 속이 우리가 실제 설치법이라는 주제를 들었는데 제가 취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초창기다 보니까 제품이 배달 과정에서 약간의 하자도 있을 수 있겠고 제조 공장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아까 김정수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점검이 필요해요. 가급적이면은 뭐 본부로 수령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고객 이제 되게 설치하러 가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파손이 있다거나 약간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성희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제품에 맥반석을 꼭 넣어야 된다면 제 생각은 본부에 맥반석을 여문익게 한 5개 내지 7개를 본부에 제공받아서 이것을 미리 씻어 놓는 거예요. 놓으면 설치하러 갈 때 씻어놓은 맥반석을 가지고 가서 또 교체해서 갖고 와서 또 씻고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돌리면은 고객집에 설치하러 갔을 때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주제를 갖고 우리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발표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에 또 일기도 별로 좋지 않은데 매일 아침에 약 5, 60분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분들에게도 오늘 정말 설레이고 뭐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고 그다음에 조 구호하고 본부장님, 예, 조 본부장님, 예, 제가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아까 이제 설명 내용에서 약간 빠진 게 좀 있어서, 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라믹 필터의 안에 내용물을 보면, 규조토이면서 안에 카본이에요. 카본이 들어가 있고, 은나노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까맣게 나오는 게 카본이에요. 카본의 성질은 물의 오염 물질들을 흡착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은나노는 물의 어떤 살균이나 방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라믹 필터를 이렇게 개봉을 하면 하얀 물질하고 까만 물질이 같이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한쪽은 은나노고 한쪽은 카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라믹 필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활성 필터입니다. 그게 메인 필터고 그걸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겁니다. 메인 필터 밑에도 보면 카본이 맨 위에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는 카본이 들어가는 이유가 물에 있는 다양한 오염 물질들을 카본이 다 흡착합니다. 흡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구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하는 거고 이제 보조 필터가 바이오볼하고 맥반석입니다. 바이오볼하고 맥반석을 보조 필터로 지금 안 들리고 있습니다. 손을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야기 끝나고 예. 보조 필터에 예, 대해서 보조 필터, 이야기를 예. 하는 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오염 물질들 대표님 잠깐만요. 그 바이오 보조 필터부터 안 들렸거든요. 다시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보조 필터.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큰 텀수기에는 4가지 필터가 있잖아요. 메인 필터인 세라믹 필터, 그 다음에 밑에 하부조에 있는 우리가 활성 필터. 활성 필터의 역할은 오염 물질을 흡착 그리고 다량한 미네랄을 방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항상 맨 위에 있는 카본까지 물이 꽉 차 계셔야 물에 있는 다양한 오염 물질도 제거가 되고 다양한 미네랄도 생성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4가지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 상부조에 있는 세라믹 필터. 세라믹 필터는 물을 이렇게 흘려보낼 때 큰 텀으로 물을 바꾸는 큰 텀 기능이 갖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은나노와 카본, 자, 그 안에는 은나노와 카본 성질이 갖고 있다. 은나노는 물을 살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좋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카본은 모든 오염 물질들을 흡착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카본의 성질이 끝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카본의 기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세라믹 필터의 모공이 커져요. 모공이 커져서 이제 교체 시기가 되면은 수돗물처럼 주르륵 흐를 겁니다. 그거는 이제 모공이 다 뚫렸구나. 그리고 밑에 있는 카본이 이제 기능을 다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고 밑에 있는 활성 필터 또한 5가지지만 그게 가장 많은 양이 카본이에요. 이제 마찬가지 2차 카본으로
물을 정제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터 자체를 전부 교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필터 MK303 바이오볼하고 맥반석은 보조 필터예요. 사실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우려하는데 바이오볼이 뭐 개수가 작다, 개수가 많다 또는 맥반석이 너무 작다, 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기능은 전체 지금 우리가 컨텀수기의 기능 중에 한 10% 정도밖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그 선왕설래할 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역할은 위에 있는 그 세라믹 필터, 그 다음에 활성 필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MK303인 바이오볼이나 맥반석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조 기능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 세라믹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에 그 카본, 그러니까 양쪽에 다 있죠. 세라믹 필터에도 카본이 있고 활성 필터에도 카본이 있습니다. 근데 카본이 오염 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밑에 맥반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맥반석 또한 마찬가지 오염 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걸 수시로 씻어주면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세라믹 필터나 그 활성 필터의 어떤 이런 그 효과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죠. 그러니까 2차적인 그 오염 물질의 흡착 기능이 맥반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반석을 자주 여러분들이 끓여서 이렇게 삶아주시면 기존의 그 세라믹 필터 안에 있는 카본이나 활성 필터 안에 있는 카본이 무리가 좀 덜 가요.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수명이 길어지겠죠. 근데 맥반석이 없으면 순수하게 세라믹 필터에 있는 카본과 활성 필터에 있는 카본으로만 의지하다 보니 필터 교체 주기가 짧아집니다. 이제 그런 기능 때문에 밑에 그 맥반석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맥반석이 있는 이유는 다양한 여기도 미네랄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위에 있는 필터 두 개에 대한 어떤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중압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삶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NK303은 원래는 흡착력보다는 걔들은 살균, 방균 뭐 여러 가지 아까 은나누가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비슷한 다양한 물질이에요. 근데 얘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약간 노랗게 바뀔 겁니다. 그 말은 오염 물질의 흡착력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오염 물질의 흡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카본과 맥반석, NK303, 바이오볼 네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맥반석을 끓일 때 바이오볼도 함께 끓여주시면 좋아요. 바이오볼 NK303을 끓여주시면 NK303이 흡착하고 있는 오염 물질들을 다시 마찬가지 품어냅니다. 그럼 다시 하얗게 뽀얗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필터의 기능, 그 네 가지 기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아무래도 영업자에게, 아니 고객분들에게 안내가 좀 좋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는데 저번에 한번 강주에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컨텀수기를 전부 씻고 재조립하고 테스트해서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씻고 재조립하는 사람에게 한 대당 뭐 2만 원을 줍니다 하기에 제가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아마 날 건데 제조가 지금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은 게 사실이고 뭐 삼성 정도의 완벽한 CS나 QC를 할 만큼의 아직까지 실력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뭐 정인화되어 있지 않고 뭐 정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기업의 자부심 또 개인들의 자부심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역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실수도 좀 하고 수시로 뭐 이렇게 부품을 빼먹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개인들의 가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 또는 어떤 사명감 또는 어떤 좀 자존감이죠. 내가 회사를 사랑하고 이 일을 사랑하게 되면 실수를 안 하게 됐는데 뭐 대부분 그 정도까지 아직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잦은 실수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뭐 그렇다면 물론 이제 본사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회사의 존폐와 관련돼 있다. 좀 잘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뭐 많은 구성원들이 정인의 문화 속에 들어온 데까지 시간이 걸렸듯이 제조도 어차피 아직까지 정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인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버퍼로 중간에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 게 호남처럼 당분간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세척하고 여러분들이 조립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고객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갖다 드리면 훨씬 더 큰 감동이나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고객 그 제품을
칼로 이렇게 자를 때 본인 이제 택이 있잖아요. 누구 고객 거라는 거 영상으로 찍으면서 빼내서 씻고 설치하는 전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찍어준다면 아마 고객의 감동은 배가가 될 거고 아마 소개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만 된다면 거기에 어떤 전체적인 붕업을 시키거나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사사롭게는 제 개인 고객들에게는 제 집에서 다 씻고 다 정비해서 제가 갖다 드리지 박스로 택배로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회사에 대한 신뢰 또는 그 소개하신 분 영업자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감동의 어떤 도가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적극적인 소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정성스러운 부분도 뭐 이게 그냥 좀 번거롭긴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심려를 기울이고 정성을 들인다면 이제 우리 전체의 어떤 붐업 또는 그 회사에 대한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데 좀 고무적이고 큰 도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부장들끼리 총괄본부장 산하에 있는 본부장들끼리 한번 잘 좀 협의하셔서 먼 지역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까운 인근 지역은 직접 박스를 개봉해서 설치, 청소, 조립까지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직접 설치한 것을 갖다 드리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내용이고 회사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제안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심사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대표님 직접 또 나오셔서 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8시 53분인데요. 다들 바쁘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본부장 영업이사 조미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풀어주시고요. 제가 세상을 하겠습니다. 2200, 1600인데 2200은 우리가 주식회사 정인이 원래 본사업이 가맹사업 사업입니다. 우리가 치킨 도넛 관련 2000개, 베이커리 관련 200개, 그래서 2200이라는 숫자고 1600이라는 숫자는 이달에 우리가 퀀텀 수기 판매 대수가 1600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제가 정인이라고 승창하겠습니다. 정인! 2600 아니죠.